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델하우스 살펴볼 텐데 오늘은 광교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상품을 좀 낱낱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나름 어떤 자축을 좀 해야 되는 일이 생겼죠. 그죠? 축하드립니다. 10만에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뉴빌드 TV가 네. 여러 우여곡절과 네. 기나긴 시간을 거쳐서 10만이라는 구독자를 달성했는데 이런 실버 모든 버튼.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어떤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또 우리 또 살집 채널하고 같이 네. 찍게 돼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또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평면부터 네. 스타트! 뉴빌드. 광교에 이 힐스테이트를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네. 혹시 여기 인기 많은 단지인 거 알고 알죠? 계셨나요? 뭐 광교야. 원래 핫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철저히 또 평면을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약간 실망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둘러봤지만. 그렇죠. 약간 네. 보면서 약간 깜짝 놀랐어. 그죠? 그걸 또 한번 네. 적나라하게 또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일단 평면부터 한번 네. 보시고 이야기하시죠. 살펴보시죠. 우선은 이 모델하우스는 6구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어요. 6구만. 6구면 뭐 28평, 29평 정도. 뭐 되는 27, 28, 29평 네네. 정도 되지 네, 않을까요? 그 정도 네. 되고요. 딱 보면은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포베이고 그리고 팬트리도 이렇게 있고 다용도실도 엄청 크게 있고요. 드레스룸도 있고 괜찮은데 네, 여기에 창문이 없습니다. 네, 이거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맞동풍이 되는 구조 이야기하는데 포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동풍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전혀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태. 지금 안방도 맞동풍이 없죠. 안 되는 거죠. 네. 네, 원래 여기가 맞동풍이 돼야 되는데. 네. 꼭 돼야 되는 건 아닌데 네. 통상적으로 많이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포베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이제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럼 그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전화만 해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갔다. 알겠습니다. 너무 갔어. 알겠습니다. 네네. 뭐 다른 거 뭐 안 된다, 뭐 하나 정도, 뭐 아쉬운 정도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살아보니까 통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답답한 게 되게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역시나 항상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치수를 힐스테이트를 치수를 정하라. 제발 치수 좀 적어주세요. 이 사이즈는 모르니까 네. 알 수가 없어. 특히나 이게 이제 우리가 뭐 84 같은 경우는 거실이 뭐 4.5m, 뭐 안방 사이즈, 침실 사이즈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약간 그거보다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특히나 더 사이즈가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택을 건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가구 같은 거에 레이아웃을 짤 때 정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좀 넣어주세요. 제발 좀. 이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가? 자, 그리고 네. 이게 이제 포베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맞동풍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큰 문제다. 타워형보다 판상형이 더 선호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판상형보다 타워형을 조금 더 비선호하는 이유는 그쵸, 뭐냐면 그쵸. 맞동풍에 대한 내용이 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평태는 판상형인데 맞동풍이 안 돼. 사실 요걸 보려면 동플랜을 봐야 돼요. 잠깐 그걸 보시죠. 네네, 동플랜 보시죠. 단지 배치도가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보면 있습니다. 이것도 네. 뭐 자세히 이야기하면 좀 약간 순서가 좀 안 맞는데 그거 다 네. 치워버리고 네네. 우리가 중요한 거는 6구잖아요. 6구 그죠? 그쵸? 6구가 네. 지금 2번이에요. 2번 여기도 있고 여기 지금 두 개의 동에 있는데 동플랜도 사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는데 단지 배치도니까 네네. 지금 보면 요 라인 있지 요 라인 요 라인이 어디? 거실 라인이겠죠. 그럼 반대쪽이 주방인데 주방이 지금 여기 코아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로만 봤을 때는. 그럼 결국에는 맞동풍이 안 되는 형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아형이 타워형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평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맞동풍이 왜 안 되는 거죠. 굳이 이렇게 판상형처럼 만들었을까요? 타워형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기본적인 설계 계획을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지만 네네. 기본적인 형태는 판상형인데 판상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옆으로 쪼로록 붙어있는 형태, 타워형이라고 하는 거는 코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쪼로록 옆으로 붙어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맞동풍이 된다는 얘기인데 타워형 같은 경우는 한쪽이 있고 한쪽은 막히는 그런 그렇죠,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이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타워형 구조인데 모양 판상이다. 그래서 맞동풍이 안 된다. 요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네네. 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일단은 뭐 그거는 어쨌든 현대 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평면에 대한
단지 구성에 대한 거를 돈 플랜을 짜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왈가불 할 그쵸, 그것도 없고 그쵸. 네네. 왈가불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면 뭐해? 다만 이제 해당되는 평면을 봤을 때 좀 맛통풍에 대한 게 크다. 왜? 이거는 실질적으로 분양성에 대한 게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모델하우스는 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성 제고를 위해서 맛통풍이 안 되는 이 상품 분양성 제고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육구가 인기가 좀 덜할 것 같으니까 이 모델하우스를 그렇죠. 만들었다. 오히려 만들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뭐 만든 것 그렇죠. 같아요. 또 DPN은 예쁘고 그러니까요. 맛통풍이 안 되는데 뭐. 그거 이쁘면 뭐야? 맛통풍이 안 돼. You build.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맛통풍이 안 된다는 제일 단점이고 여기 보면 여기 안방 같은 경우에 되게 짧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또 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박이장 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결국에는 여기다 침대를 넣어야 되는데 요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침대를 넣기도 애매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요게 또 나중에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로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창문이 있으니까 또 붙박이장 넣기 애매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항상 뭐 하듯이 시스템 선반 형태로 네네. 가야 되는데 이 어찌됐든 여기가 되게 짧다. 여기가 지금 얼마인지 모른다. 왜? 치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쵸. 현대에서는 치수를 제공하라. 자, 그리고 여기 실외기실하고 발코니 대표가 아주 요렇게 나눴네요. 발코니가 있고 좌우측으로 대표 공간과 실외기실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좀 쪼갰고 어쨌든 현관 쪽에 들어왔을 때는 한쪽은 신발장, 한쪽에는 워크인 창고장 형태로 네네. 팬트리로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거죠. 네네. 근데 여기 기둥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가변형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여기 옵션이 하나 있는데 주방이 지금 요렇게 기역자 형태로 아일랜드가 작게 있는 거를 옵션으로 해서 요렇게 디귿자 형태와 키 큰 장 형태로 이렇게 바꿔지는 걸로 선택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기본형 할 것 같아요. 기본형. 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저희 집이 이렇게 가운데 아일랜드가 있거든요. 예. 이게 생각보다 거실하고 공간을 하나로 크게 쓰니까 그렇죠.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또 어쨌든 뭐 여기도 네. 이제 서큘레이션 동선으로 네네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단점이 제가 볼 때 이거 같아요. 여기서 지금 보면 요 라인이 여기잖아요. 여기 디귿자 이렇게 만들면 식탁을 놓으면은 복도에서 봤을 때 튀어나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일단.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신경 써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델하우스 바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이제 바로 네. 모델하우스 보시죠. 예. VR로 스타트. You build. 현관부터 보실 거죠? 네, 현관. 네. 뭐 일반적이네요, 그죠?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을 열지 않으면 아주 익숙한 형태. 네. 아파트 들어섰다 그러면 있는 현관. 그렇죠. 네. 너무나 네, 당연한, 익숙한. 네. 너무나 익숙한 뭐 그런 현관이기 때문에 이거 뭐 네. 간단하게만 서로 보죠. 이거는 포쉐린이에요, 뭐예요? 뭐 포쉐린 같아요. 지금 근데 약간 광이 있는 거 보니까 방광 같기도 하고 이유 어찌됐든 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타일을 600각짜리 타일 쓴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여기 좌측은 행잉 타입, 우측은 팬트리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체 은경으로 경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전신경 애매하게 이렇게 하나만 넣네요. 전신경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보통 여기 중간에도 많이 넣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여기 약간 우측으로 치우쳤네요. 이거 현대 스타일인가? 처음 봤어요. 약간 저기보다 중간이 낫지 않을까요? 그 중간에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물 때 문에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현관문에. 만약에 한 개만 설치한다라고 하면 문 중간문에다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도화잖아요.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팬트리장 형태로 들어갈 거고 네네. 팬트리장 형태로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요 벽면 있죠, 요 벽면. 네네. 요 벽면들을 건설사에서 보통은 도화 같은 마감재를 많이 쓰거든요. 아. 여기 이제 보통은 요 마감재를 우리가 페트 소재를 많이 쓰는데 네네. 요 페트 소재의 픽스 판넬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원가 절감이겠죠. 아 어쩐지 봤는데 좀 어색해. 뭐가 빠진 것 같아. 그게 빠져 있어요. 네,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그 아, 판넬이 그게 그거였군요. 픽스 판넬. 여기서 들어가는 요 픽스 판넬이 지금 빠져 있다. 요렇게. 요 정도 뭐 현관은 정리하는 네, 걸로. 네네. 뭐 당연히 뭐 항상 요 변하지 않는 뭐 언제나 변하지 않는 형태 여기 디딤석 이렇게 해서 컬러 다른 짙은 걸로 가고 3인동 중문이 들어간 형태. 다만 이제 여기서는 컬러 자체가 보면 요새 도화 패턴을 대부분 화이트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그렇게 했네요. 자, 우리가 봤으니까 바로 이제 복도 쪽하고 주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팬트리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팬트리 볼까요? 네, 네. 팬트리 보시죠. 팬트리 요걸 궁금하니까. 누르면 네. 요걸 누르면 팬트리. 요렇게. 뭐 팬트리는 일반적이네요. 어쨌든 요런 공간에 팬트리가 있으면 좋은 거죠. 좋죠. 네. 다만 이제 건설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요 부분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를 단을 조성해서 들어 올리는 데가 있고 현관하고 똑같이 가게 하는 데가 있어요.
단이 있으면 넘어지거나 그런 것 근데 때문에 저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단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어.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무거운 짐 같은 거나 골프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를 넣을 때 그냥 바닥에서 쭉 가서 넣는 게 좋지. 한 단, 요 올라가는 높이를 보통 60mm 정도 하거든요. 6cm. 네네. 그 네. 높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관에서 복도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는 디딤석 있죠. 그 높이가 보통 한 6cm예요. 아, 맞추는 그 거군요, 그렇게? 높이로 맞추는 아.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없는 형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는 보면 그냥 일반 시스템 선반으로 돼 있네요. 그죠? 어쨌든 저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죠. 예. 당연히. 네. 현관에서 한쪽이 신발장, 한쪽에는 워킹 형태의 팬트리장이 있으면 사용성이 상당히 좋다. 그쵸.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복도를 지나서 요렇게 쭉 오면 요게 좀 요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델하우스에서 헤링본을 썼네요. 이게 좋은 모델하우스. 거예요? 이제까지 헤링본을 건설사에서 한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물론 제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모델하우스가 헤링본을 했다. 네. 처음인 것 같아요. 헤링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식으로 우리가 계단 일자시공 네네. 하는 게 있으면 헤링본은 갈매기 시공이라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지단가도 없고 그리고 시공비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올라간다. 근데 바꿔보면 이거는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헤링본이? 건설사에서 기본적으로 막 그냥 해주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하면 그냥 일자로 깔고 네네. 옵션하면 헤링본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옵션 상품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헤링본을 굳이 만약에 옵션이다. 그럼 선택할 이유가 있나요? 헤링본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바닥의 패턴보다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링본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네. 평수가 너무 작은, 그러니까 리모델링 시장에서 네. 평수가 너무 작은 세대의 고객분들이 헤링본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뭐 이쁘니까. 이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헤링본은 또 정신없어 보일 수가 있고 갈매기 형태가 쭉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큰 평수 형태의 헤링본을 선택하면 좋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네네. 그리고 요 패턴을 선택할 때도 네. 우리가 보면 고등결과 그 다음에 무늬결이라는 게 있는데 줄 가로로 이렇게 쭉 하는 게 고등결. 그리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무늬결인데 이게 막 많이 섞여 있으면 네네. 헤링본도 약간 정신없는데 아. 그거까지 막 이렇게 돼서 더 정신없을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그럼 30평 정도 되면은 보통 헤링본을 추천해 헤링본도 주시나요? 뭐 하면 좋죠. 아, 그래요? 네. 어. 아무튼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포인트로 자꾸 보시면 알겠습니다. 된다라는 거. 거실 같은 경우는 여기를 텄네요. 아까 이야기한 이제 가비닛 벽체, 그죠? 요 가비닛 벽체니까 네네. 원래는 여기다가 벽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러네요. 벽체를 터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쩐지 굉장히 좀 넓어 그렇죠. 보이네요. 이게 바로 트릭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릭. 건설사에서 좁은 거 이렇게 보려고 트릭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살 때 이렇게 네. 트고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나중에 팔 때는요. 아, 팔 때 좀 애매한가요? 팔 때 이렇게 팔리겠습니까? 방이 하나 없어지는데. 아, 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을 살 때, 네. 옵션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게 천년만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팔 때를 생각했을 때 과연 내 구매자가 그렇군요. 이걸 갖다가 어. 어떻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한다? 둘 다 주는데 네. 터서 보면 넓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군요. 그렇죠. 그게. 네. 예. 이거는 대리석이에요. 뭐예요? 이게 지금 타일이에요? 보니까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좀 키워볼까요? 네. 안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타일 종류인데 이게 되게 큰 타일 같아요. 뭐 정확하게도 저도 지금 여기 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기 뭐 2,300이라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칸을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한 장의 높이가 최소한 1,200 정도는 된다. 그러면 이게 되게 큰 타일이잖아요. 그죠? 큰 타일을 그냥 벽에다 붙이는 형태고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요렇게 돼 있나요? 뭐 그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큰 타일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크고 뭐 이게 옵션일 수도 있고. 근데 아토는 대부분 옵션을 잘 안 하니까. 이게 만약에 기본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그런 것 같고요. 뭐 천연석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타일이지 않을까. 천연석까지는 안 썼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탁 이렇게 간접등. 간접등. 이게 또 옛날에 이제 사업 승인을 받은 현장이다 보니까 이런 간접등이 빠져 있는 거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간접등이 없어. 간접등은 시공 비용이 비싸요? 간접등요? 비싸죠. 건설사에서 만들 때는 간접등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 리모델링하고 건설회사에서 만드는 건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가격이 좀 다릅니다. 금속으로 접어서 만들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네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박 대표님 좋아하는 난간대. 이 집은 근데 워낙 인기 많은 집이라 인기가 많은 집이라서 뭐 난간 정도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뭐 난간 뭘 써도 뭔 상관이 뭐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살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도 뭐 네. 에어컨 하나 기본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 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아무튼 뭐 제가 볼 때는 뭐 여기는 아트홀 쪽이 조금 약간 이제까지 봤던 타일하고 좀 다른 형태. 느낌이 좀 그리고 다르죠. 이쪽에가
가변형 벽체로 해서 만들었다. 이런 좀 특이사항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바로 또 주방 한번 볼까요? 네네. 이 주방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요. 네네네. 예. 웬 한숨을.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독서실 생전 느껴보지 못한 모델하우스의 컬러에 우리 순간 당황했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네. 하면 현대건설 일 안 들어오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네. 저만 할게요. 안 좋은 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네네. 예.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도 좋고 스툴도 있고. 그만해. 아무튼 이제. 네. 너무 기본적인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약간 옵션의 형태였어요. 옵션. 아까 의 형태에서 디귿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는 여기다 식탁을 놔야 되는데 식탁을 놔면 튀어나오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아일랜드 타입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또 여기 밑에 공간이 또 좋아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내가 식탁을 넣고 싶어 네. 하는 분들이 여기 못 쓰는 거예요. 아일랜드 형태로 두 분이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가능한 형태의 예. 레이아웃이지만 그게 아니면 힘들다. 일단 그걸 하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이런 형태적인 부분은 그냥 기본적이죠.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컬러를 톤 매치를 시켰네요. 그죠? 여기 있는 여기. 근데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좀 어울리나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뭐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낯설어요. 좀 약간 낯설죠. 네,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도는 왜 다른 데서 안 하고 여기서 했는가? 이런 과감한 시도를 왜 여기 했을까? 일단 컬러가 네. 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디자인은 원래 정답이 없거든요. 네, 그쵸, 아무리 그쵸. 내가 이쁘다 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이쁘면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렇죠. 우리 둘이가 봤는데 둘 다 별공이면 이거 문제가 있나? You build.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너무 기본적인 사항인데 요 부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여기 위에 장 만들게 되면 요 라인에 비스포크는 원래 비스포크나 오브제 같은 경우 이 장 라인 위에다가 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라인을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뭐 들 수 있게. 그렇죠. 네네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중간에 그냥 하나 질렀어 이렇게 뿌덩. 뭐죠? 생각이 없이 한 거예요. 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 너무 센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냥 만든 거죠. 그냥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개선한다라고 하면 요거보다는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뭐 플랩이 되던 아니면은 여다지가 되는 이런 형태로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럼 라인이 딱 사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아까 평면도 얘기했던 가장 큰 문제. 창이 없어, 창이. 그죠?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어요. 창이 없다는 얘기는 뭐다? 이 집은 통풍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집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런 가감한 컬러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식탁도 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가감한 컬러와 식탁도 놓을 수 없는 이 집에 맛동풍도 안 돼. 이거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예. 너무 세가지고 이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 맛동풍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요? 그냥요. 지금부터 싫어하게 됐어요. You build.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좀 약간 좀 재밌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쵸. 사실 설계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동플랜과 평면 계획을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이제 뭐 대표님 이야기 하신 대로 맛동풍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환기 시스템이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네네. 맛동풍이라는 그쵸. 거는 환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네네. 그 환기에 대한 시스템을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건 요 정도로 하시죠. 네네. 네. 안방을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러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보시죠. 어디요? 이쪽이요? 뒤로 한 바퀴 돌려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탑. 네. 자, 요렇게. 어떠세요? 이게 좀 좁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또 뭔가 제가 어색하다 생각했는데 네. 그게 이 창문 위치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 것 아까 같아요. 이야기했던 여기잖아요. 네. 여기. 네네. 여기 이 부분. 네, 이게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집은 지금 붙박이 장이 없는 거예요. 아. 드레스룸 하나만 쓰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드레스룸에 있는 요 정도 사이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대략 한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에 있는 이 옷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붙박이장을 어쩔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붙박이장을 여기를 못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를. 왜? 창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뒤까지. 여기에 침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너무
좁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침대를 만약 여기다 놓는다라고 하면 반대쪽에는 붙박이장을 넣어야 되는데 붙박이장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침대를 거기 놓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침대를 거기 넣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로스 되는 게 좀 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붙박이장 별도로 사서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붙박이장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 아, 있는 이 스위치가 부분을 있으니까. 스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붙박이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 공간 자체도 좀 좁다. 또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 지금 여기 안방 같은 경우에도 네. 컨디션이 쏙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드레스룸을 보면 이렇게 꽤 크네요. 그래도 그래, 드레스룸은 꽤, 괜찮네요. 예. 꽤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네. 부부가 두 명이서 자기 옷을 여기다 다 수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퀘스천. 음. 여자 혼자만 넣기에도 좀 빡빡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네. 저는 뭐 욕실이죠. 예, 네. 다른 거를 언급한 것보다 저는 뭐 네. 사실 이런 형태 우리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는 네. 바뀌지 않는 게 결국에는 바닥에 300에 300각짜리 타일, 벽에는 300, 600각짜리 타일. 뭐 이거는 변하지 않고. 네네. 다만 이제 샤워부스 안쪽에 여기 포인트 타일을 하나 썼다. 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선반석이 이제 컴파운드 스톤 형태의 하나 들어가. 너무 기본적인 거. 너무 기본적인 거라. 뭔가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넘어가시죠. 기본적인. 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 뭐 침실 아까 여기 가변형 벽체가 지금 없어지면서 네네. 나오는 게 완전 디스플레이 형태로 여기 돼 있는데 이거 뭐 특별히 뭐 우리가 스타일링 할 때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침실 3으로 가보죠. 네. 침실 3도 침실 3은 일단은 여기 붙박이장이 하나 있네요. 붙박이장 스타일이 네.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옛날 스타일인데. 네, 그죠?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네요. 네. 요즘 것들은 되게 예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불과 이제 바로 전에 봤던 현장들만 하더라도 네. 전부 다 측면의 형태가 돼 있거나 네네. 전면 하더라도 경이 들어가서 데일 코딩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그쵸. 형태의 네. 디자인으로 돼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문만 세 짝이 있는 문만 네 짝이구나. 문이 두 통이네 그죠? 요렇게 해서 문이 한 짝, 두 짝, 세 짝, 네 짝. 완전 기본 형태로 네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것도 옛날에 사업소인 받았으니까 뭐, 뭐 예. 그랬겠죠. 근데 아무튼 너무 기본적인 형태. 나머지는 디스플레이 형태니까 뭐. 사실 붙박이장은 워낙 마이너한 그런 거라서 네, 메이저한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뭐 없으면 또 사놓으면 되니까. 네네네. 예, 바꿔도 되고. 맞습니다. 욕실 뭐 공용욕실만 보죠. 네. 이것도 뭐 부부 욕실하고 거의 똑같네요. 샤워부스 대신에 욕조만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뭐, 요 정도 하시죠. You build.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광교 힐스테이트 상품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좋은 점도 너무나 많지만 그거를 또 상쇄시킬 또 약간 단점들도 좀 보인다. 근데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설계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뭐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인테리어 마감재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기본 사항인 것 같아요. 기본 사항이고 우리 지금 아까 본 것처럼 현관 들어오는데 도어에 옆에 픽스도 없죠. 그리고 약간 주방 같은 경우 레이아웃을 했을 때 물론 그거 자체가 그렇게 레이아웃을 했을 때 식탁을 못 놓는 사람들은 그냥 원하러 가도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네. 대표님은 어떻게 또 보셨어요? 제가 디자인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어쨌든 제 취향은 아니지 않나. 오, 점점 갈수록 세게 나가. 수위 조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취향인데 뭐 누가 뭐랄 겁니까? 제 취향인데 제 알겠습니다. 취향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또 여기를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육구 평면도로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좀 경쟁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로또로 해서 다 팔릴 거니까. 뭐 그렇죠. 네. 사실 뭐 또 우리처럼 이렇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상품 이렇게 네. 뭐 다 좋다고 하지 뭐.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여기까지 뉴빌드 남경희 대표. 네, 사실 채널 박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